맹탕입니다. 기사같이 보시죠. 강선우, 쓰레기 분리지 시 차에서 먹으려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제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특히 어제 있었던 4건의 청문회 중에서 가장 주목이 됐었던 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였었죠. 왜? 갑질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 건데 관련해서 본인의 집에 있었던 쓰레기 이 보좌관한테 이거 분리수거하세요라고 시켰다는 갑질 의혹 관련해서 강선우 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사무실에 쓰기 위해서 주문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택배 상자를 뜯을 때도 있고 뜯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최수진 의원님. 어제 듣고 해명이 잘 되셨습니까? 오히려 해명은 청문회 와서 하겠다 그러고 네.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와서 했을 때 저희 그 청문위원들이 거의 어이가 없어 했었죠. 그냥 변명이다. 어떤 변명을 할 건가를 준비해 갖고 온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실제로 지금 보면 28명이 교체가 됐어요. 5년 동안. 보좌관이. 보좌관이. 네. 그러면 실제로 한 9명이에요. 총 보좌관 수가. 그러면 반 이상 한 5명이 평균 교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제보를 누가 했냐? 우리 국민의힘에서 한 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들이 전직 보좌관들뿐만 아니라 현직에서 이런 제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미안하다고 될 일일까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먹기 위해서 차에서 치킨과 만두를 넣어가지고 왔다? 네.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사실 그냥 사과를 하는 게 맞았고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가증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오히려 더 핀잔을 샀던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네. 지금 최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준호 의원님. 지금 어제 해명을 들어보면 납득하기 좀 어려웠다. 누가 이 말을 믿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안 하는 이만 못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워낙에 안 좋은 단어여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는 게 맞는 자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은 부분은 이게 위법이냐, 그러니까 예를 보면 이제 구성요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떤 행동을 실제로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요건을 따져보는 그런 심사하고 다르게 쓰레기 분리 지시를 했냐? 아니다. 쓰레기가 아니라 전에 먹던 걸 그냥 가지고 내려왔던 거였다. 이런 식으로 구성 요건에 대한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명도 좀 넓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맥락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법 위반을 했냐 안 했냐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해명에 대해서도 좀 시각으로 받아주실 이제 필요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뭐 법적으로 정말 뭐 이게 구속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명은 해명대로 앞뒤 좀 문맥을 좀 같이 따져서 이 연장선으로 쭉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또 정 의원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강선우 후보의 의혹이 딱 요 쓰레기 분리수거만 있었던 건 아니죠. 집에 있는 변기를 좀 수리해달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 후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보니까 비데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 사무소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회관에 있는 보좌진에게 불러서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관련 부품 교체를 업체를 통해서 했다는 점,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었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강 후보자가 직접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한 얘기는 내가 변기를 수리해 주세요라고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조언을 구했던 거다. 지역 사무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좌관이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아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집 인근에 있는 보좌관한테 조언을 구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최 의원님.
근데 실제로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여기서 뭐 수리 다 마쳤습니다. 예, 분명히 얘기했고 알았다. 그런 문자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무실에 있는 지역 보좌진이라 해서 그걸 시켜도 되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보좌진은 나의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보좌진의 역할이 엄청 크고요. 좋은 보좌진을 만나고 보좌진과 같이 저희가 업무를 어떤 법을 만들고 새로운 민심을 우리가 전달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좌진의 역할은 국회의원들한테 아주 중요한 핵심 저희의 파트너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좌진한테 이런 뭐 조언을 구했다. 네. 근데 그거는 앞뒤 상황상 말이 안 맞을 뿐더러 이거는 갑질 문제를 저는 떠나서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 안 나왔지만 네. 여러 다양한 보도들을 보면 아까 우리 정진호 의원님께서 뭐 법적 문제 아니라 그랬는데 제가 법적 문제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네. 실제적으로 이들이 나갔을 때 그 취업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으니까 뽑지 마라. 다른 의원실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끝까지 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슈퍼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방해를 했을 경우 그것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위반하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모든 걸 떠나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보좌진들이 자기 생업을 걸고 이렇게 제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이게 아까 뭐 법적으로 뭐 구속 요건도 아니고 이렇게 빡빡하게 볼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지만 이건 사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얘기다라고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정 의원님. 예, 법적으로 재취업을 방해했다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은 져야 되겠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진에게 이제 가정 내부에 관련된 뭐 수리를 부탁을 한 게 그냥 맞냐 틀리냐 이거는 사실 안 해야 되는 행동인 거는 맞고요. 다만 이 기회에 그럼 어디까지가 갑질인 거고 어디까지가 보좌진에게 업무를 하면 안 되는 내용인 거냐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네. 이 부분에 이제 뭐 양 당에서라든지 아니 국회 차원에서라든지 이런 정도 좀 어느 정도 매뉴얼을 좀 만들 필요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야지 이후에라도 이런 그 불필요한 논쟁이 좀 반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갑질이라는 단어가 워낙에 안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좀 겸손한 자세로 해명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사실관계도 적극적으로 밝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지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그 부탁 지시 범위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명확하게 안 정해져 있으니까 차제에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동아일보도 이렇게 지금 요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처음에 강 후보자가 비대 수리 부탁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해명이 어제 청문회에 나와서는 좀 달라졌다. 부탁을 안 했다는 말이 지역 보좌진한테 조언을 구했다라고 좀 말이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정 의원님. 이거는 뭐 이제 사실관계는 저도 아직은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취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본인이 직접 뭐 연장을 들고 수리를 해라 이게 네. 아니라 어차피 AS 센터가 있으니 거기에 좀 알아봐서 연결을 좀 해달라라는 취지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자가 아니라 어쨌든 AS 센터 연결을 해서 처리가 된 거니까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리를 부탁한 거가 맞냐 틀리냐 이런 부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정확하게 직접 부품을 구해서 보좌진이 직접 뭐 고치세요라는 것과 거기에 좀 연락 좀 해주세요라는 건 좀 다른 얘기니까 그 정도 차이이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좀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씩 이게 이런 취지 아니겠느냐,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어제 얘기를 하면서 명확하게 이게 이런 상황이고 이래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라는 뭔가 확실한 설명이 있었느냐라는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 의원님. 물론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의혹에 대해서 세밀하게 뭐 사건 사실관계를 네.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청문회가 시작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해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위법성 심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은 법 위반이 맞냐 틀리냐 선례에 따라서 이걸 따지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맥락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한편으로 이 얘기는 최수진 의원님, 국민의힘에는 왜 명확하게 자초지종을 제대로 청문회에서 끌어내지 못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좌진은 네. 증인 신청했습니다. 그럼 확실할 거 아닙니까? 당사자 간에 대화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제보를 했고 분명히. 네. 근데 증인 채택에서 불발이 됐습니다. 여당이 막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가타불타를 얘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고, 우리는 그냥 제보를 보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들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또 2차 가해입니다. 그래서 그럼 고발할 거냐 했냐 물어봤더니 그런 적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 바꾸는 것만 봐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28명을 교체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갑질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최수진 의원님께서는 이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다,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제 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살짝 울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 상황이었었는지 잠깐 보고 오시죠. 위장 전입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 가족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을 천천히 살아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곧바로 모두를 강서로 옮기는 것이 저희 아이에겐 굉장히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저 봐라 저 봐, 감정 잡는다 이렇게 비아냥거리시고 이런 발언들은 인신 공격성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수진 의원님. 국민의힘에선 어제 이 강선우 후보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죠. 왜냐하면 그러면 아이의 문제도 있고 그럼 위장 전입 안 하면 됐잖아요. 원래 있던 데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왜 선거철에 옮겨가지고 위장 전입 해놓고 이제 와서 아이 핑계 됩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한 거면 안 한 상태에서 있고 본인만 옮겨도 상관이 없었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논리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강선호 후보자가 갑질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할 거는 분명히 사과를 어저께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다만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차이 있게 좀 봐주실 필요가 있는 거고, 발달장애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급격한 환경 변화를 아이한테 과연 노출시키는 게 맞느냐, 이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옮긴 거다라는 거는 맥락 자체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방금 최수진 의원님께서도 이제 뭐 위장 전입이나 선거차를 옮기냐 이런 부분을 했지만은 사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그 지역구로 주소를 옮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 다 그 요구사항을 다 들으려고 하면은 본인은 강서구로 이전을 하면서도 또 가정에 대해서는 급격한 환경 변화는 또 좀 천천히 만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충분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켜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강 후보자 쪽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해명을 더 내놓을 수도 있을 것도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쭉 얘기를 한 게 사실 어제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후보자의 청문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청문회는 4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가부 장관이고요. 또 다른 청문회가 있었다. 뭐냐?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과방위에서도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방송 3법 충돌에 배경훈 청문회 오전 내내 파행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야당이 반대했었던 방송 3법, 그런데 여당 주도로 이제 강행 처리가 됐죠. 근데 이후에 이 여파가 어제 청문회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 보고 오시죠. 최근이 뭐지 아웃. 상위원회 대기하면 위원장님한테 한 거예요. 오늘은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사퇴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 이세요.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뛰세요. 자, 제가 지시했습니다. 뛰세요. 네, 어제 이 곽희정 통부장관 후보자, 이 배경훈 후보자에 대한 이 청문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막 정신이 없어요. 뭐 떼세요, 산회합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죠. 최 의원님, 과방 의원이시죠. 어제 저 자리에 계셨어요. 네. 어제 있었어요. 네. 아니 저는 잠깐 틀어놓고 이제 얼른 빨리 화장실 빨리 갔다 와야지. 갔다 오니까 갑자기 산회가 됐다고 뜨더라고요. 7분 만에 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랬는데 산회가 된 게 후보자 이슈가 아니라 과방 위원장 이슈로도 산회가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개회 못했어요. 저기 개회 써 있는데 네. 개회도 안 했는데 네. 개회를 안 했는데 산회가 선포된 겁니까? 최민희 독재 아웃을 붙이니까 네. 최민희 위원장이 흥분하셔가지고 산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개회도 안 했는데 무슨 산회야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네. 근데 왜 저런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방송상법을 강제로 통과를 시킨 거예요. 바로 직전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소수 야당이 됐잖아요. 민주주의인데 우리 얘기를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다수결론 지는데 최소한 우리의 의견을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부터 이건 아니지 않냐. 네. 분명히 모든 거를 무시하고 또 갈 텐데 아예 말을 잘라요. 위원장님이. 그리고 정말 그래서 어제 경호원까지 썼어요. 저 이런 경우는 국회 역사상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경호원 1대1로 다 서가지고 그 네. 앞에 푯말 떼려고 저희가 어제 4번 뗐다 붙였어요. 4번. 중간중간마다. 그리고 네. 또 재밌는 장면은 저기 앞에 이렇게 모니터 앞에 붙여놨잖아요. 네. 카메라 앵글 조절을 해가지고요. 저를 여기까지 나오게 만들었어요. 국회 방송에서 요 밑에 이 글씨 안 보이게 하려고요. 네. 와,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저희가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대단하다. 독재의 왕이다. 저희가 특히 과방이 그래서 어제 정말 희한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너무 독재 아니냐라고 좀 우리가 거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피켓을 했었던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장실 갔다 오니까 산회가 됐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개회 선언도 안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10시 7분에 벌써 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하다가 다시 11시 22분에 개회를 했어요. 개회를 하고 요때는 이제 팻말을 살짝 또 제거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11시 36분에 하지만 요 사이에 또 한바탕 이 논란이 있었고 정회가 됐고 결국 제대로 시작된 건 오후 1시였다라는 겁니다. 정준호 의원님. 옆에서 약간 그런 일도 있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듣고 계셨는데 사실상 오후 1시가 돼서야 청문회가 좀 시작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이제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 보느라고 이걸 못 봤는데 네. 여러 가지 일이 있긴 있으셨네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배경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기 장관이었고 방송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인데 왜 방송법과 관련해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서 정작 그 배경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구별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좀 그 있고요. 이유를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진짜. 네. 그리고 뭐 경위까지 동원하고 뭐 카메라 앵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은 어쨌든 그 상임위가 전체 회의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법원 심사하는 부분이 있고 인사청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지만은 어제는 분명히 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였다라는 점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라고 말씀하시니까 짧게 최 의원님 짧게. 어제 청문회 자체도 그 후보자에 대한 대변인처럼 하셨습니다. 저희가 얘기한 거를 그 후보가 얘기를 잘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공정하게 운영을 해달라는 거죠. 퍼실레이터의 역할을 해달라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웃으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이준수 방통위원장의 청문회였다면 3일은 고사하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서 파행시켰을 거다. 그래서 한바탕 웃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최민희 위원장이 워낙에 강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좀 전에 뭐 여가부 청문회 그리고 곽의정 통무장관 청문회 이 두 개의 청문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있었던 다른 두 개의 청문회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 일면에 살짝 봤었죠.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의 오늘 일면 제목입니다. 오만한 여, 무력한 야, 맹탕 청문회였다. 이 두 분께 각각 좀 여쭤볼게요. 정준호 의원님. 오만한 여당이지 않았냐라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료 제출 부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뭐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뭐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라고 지적을 하시면 그 말 자체는 뭐 저희가 뭐 크게 뭐 어쨌든 겸손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다만 어제 다른 기사를 보니까 자료 제출률 자체가 역대 후보자들에 비해서 낮지는 않았다.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은 과연 이게 부실하다라고 평가할 만한 기준이었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엔 최 의원님께 좀 여쭤봅니다. 야당은 무력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 자체가 그 본인한테 유리하고 별 필요 없는 자료들은 거의 다 들어왔다고 저희도 보는데, 결정적인 자료들은 거의 다 문개기식의 청문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배추 총리 이후로 그냥 안 내고 버티면 된다. 하루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만연됐고요. 예전 청문회 대비 자료의 성실도는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 채택에 있어서 대부분 어제도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증인이. 네. 그 정도로 증인이나 참고인이 없는 그런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반박하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청문회 방식들 이런 거는 문제가 있고 이걸 형식적으로 지나는 청문회에 지나지 않다는 거, 이번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의 입장을 좀 같이 좀 다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론적으로 이런 오만한 여, 무력한 자, 그래서 맹탕 청문회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만 청문회가 있었던 게 아니죠. 어제가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주 슈퍼위크죠. 오늘도 청문회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누가 있느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임광영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오늘도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어제는 오만한 여, 무능한 야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청문회는 송곳 질문, 납득할 만한 해명, 그리고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까지도 모두 다 볼 수 있는 청문회가 될 것인지 여부를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